천년을 살아온 구미호가 있었습니다. 천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진심을 나눠본 적 없는 존재였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 산 아래엔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스승에게 배신당하고 눈마저 잃어버린 청년이었습니다. 그 선비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차가운 빗속에 쓰러진 선비 앞에 구미호가 나타났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구미호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천년을 외로웠던 여우, 모든 것을 잃은 선비, 이 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삿갓 야단기입니다.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길을 달려가면 나오는 작은 고을 청원현. 가을이었다. 단풍이 산자락을 붉게 물들이고 아침마다 안개가 낮게 깔리는 계절. 사람들은 추수를 마치고 마당에 곡식을 펼쳐 말리던 평온한 시절이었다. 그 고을 끝자락, 낡은 기와집 한 채에서 한 젊은 선비가 밤을 새우고 있었다. 이연수, 28. 그의 두루마기는 먹물이 여기저기 튀어 있었고 소매 끝은 달아해져 있었다. 상투를 틀어 올린 머리는 며칠째 빗질을 못한 듯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진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붓을 쥔 손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원고가 쌓여 있었고 그 한 장 한 장이 모두 이연수의 땀과 시간으로 채워진 것들이었다. 이연수는 16살에 청원현 최고의 학자로 이름난 윤태성의 문화에 들어갔다. 윤태성은 당대 조선학계에서 손꼽히는 거위였다. 그의 이름 석자만으로도 한양의 문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던 시절이었다. 이연수는 그런 스승 밑에서 12해를 보냈다. 밥을 굶어도 겨울 한기가 방안까지 스며들어도 책을 놓지 않았다. 스승이 시키면 무엇이든 했다. 글을 쓰고 원고를 정리하고 때로는 스승의 이름으로 상소문을 올리고 학술 논문을 대신 작성했다. 그것이 잘못인 줄 몰랐다. 아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스승을 믿었다. 언젠가는 스승이 자신을 세상 앞에 내세워 줄 것이라 믿었다. 그것이 제자의 도리이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이라 여겼다. 그해 가을, 윤태성이 한양 성균관에 제출한 논문 하나가 문제가 되었다. 조선 예학의 새로운 해석을 담은 방대한 저작으로 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그 논문은 사실 이연수가 3년에 걸쳐 쓴 것이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제보가 들어왔다. 논문의 일부가 10년 전 다른 학자의 글과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성균관 제조가 직접 윤태성을 불러 사실관계를 따지기 시작했다. 이연수는 그날 아침 스승의 사랑채에 불려갔다. 방 안에 윤태성이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모습이었다. 회색 도포에 갓을 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있었다. 그 자세가 너무나 고요해서 이연수는 처음에 아무 이상도 느끼지 못했다. 윤태성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말했다. 자신은 이 논문의 초고조차 본 적이 없다고. 이연수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제출했다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이연수의 귀가 먹먹해졌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창호지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지만 이연수의 눈아픈 순간 어두워지는 것 같았다. 12해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스승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이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못한 것이 아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항변하려 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12해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눈을 비비며 원고를 썼던 새벽들, 스승이 건네주던 칭찬 한마디에 기뻐했던 순간들, 언젠가는요 모든 노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 믿었던 날들. 그것들이 전부 이 한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이다. 이틀 후 성균관에서 공식 결정이 내려졌다. 이연수는 윤태성의 명의를 도용하고 학계를 기만한 자로 판정되어 파문되었다. 스승의 문화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 다시 과거를 볼 수 없다는 선고였다. 조선의 선비에게 과거의 길이 막힌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다. 청원연으로 돌아온 이연수를 기다리는 것은 냉랭한 시선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 잘나던 선비가 스승을 배신했다더라. 못된 놈이라더라. 윤태성 어른은 그 제자 때문에 망신을 당하셨다더라. 아무도 이연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진실을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연수는 마을 변두리의 낡은 초가집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다. 집안에는 책들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책을 펼치지 않았다. 붓도 놓았다. 먹을 갈지도 않았다. 12해 동안 삶의 전부였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분노가 찾아왔다. 처음에는 윤태성을 향한 분노였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눈빛이 눈에 밟혔다. 잠을 잘 수 없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다. 그러다 분노는 방향을 틀었다. 왜 그를 믿었는가? 왜 12해를 바쳤는가? 왜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했는가? 분노는 결국 이연수 자신을 향해 칼날을 돌렸다. 자책이 몸을 갉아먹었다. 보름이 지나자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자 멀리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 2달이 지나자 글자가 흐려졌다. 석 달째 되던 날 아침, 이연수는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방 안이 칠흑처럼 어두웠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나 눈은 아무것도 전달해주지 않았다. 의원이 왔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마음의 병이 몸으로 옮겨온 것이라 했다.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했다. 눈이 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눈을 닫아버린 것이라 했다. 이연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이연수는 28배 나이에 앞이 보이지 않는 채로, 갈 곳도 없는 채로, 믿을 사람도 없는 채로 청원연 변두리의 낡은 초가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아침이 오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녁이 오면 또 하루가 지났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은 자신도 세상을 버렸다. 파문 이후 4달째 되던 겨울의 초입이었다. 청원연에는 이른 서리가 내렸다. 아직 첫눈은 오지 않았으나 아침마다 처마 끝에 성해가 맺히고 논두렁의 풀들이 하얗게 얼어붙는 날들이 이어졌다. 해가 짧아지면서 마을은 이른 저녁부터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이연수도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눈이 멀고 나서도 생활은 어떻게든 이어졌다. 처음에는 방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문이 어느 쪽인지조차 파악하는데 한참이 걸렸다. 손끝으로 더듬어 방 안의 구조를 외우고 발걸음으로 마당의 너비를 익혔다. 부엌에서 밥을 짓는 것도 처음에는 몇 번이나 그릇을 깨뜨리고 나서야 겨우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동정인지 습관인지 알 수 없었다. 이연수는 받기는 했으나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감사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마을 아이들이 이연수의 집 앞에 모여들었다.
17살에서 10살 남짓한 아이들이었다. 이연수는 소리로 그것을 알았다. 낄낄대는 웃음소리, 작은 발소리들이 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들은 이연수를 놀이의 도구로 삼았다. 눈먼 파문 선비, 마을에서 가장 만만한 존재. 아이들은 이연수의 지팡이를 빼앗아 달아났다. 지팡이는 이연수가 나무를 깎아 만든 것으로 눈이 멀고 나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물건이었다. 그것이 사라지자 이연수는 제자리에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이 재미있었다. 달아나면서 소리쳤다. 이쪽이라고, 여기라고. 선비님,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웃으면서 불렀다. 이연수는 그 소리를 따라갔다. 소리가 났다 사라졌다 했다. 발밑에 흙이 풀밭이 되고 풀밭이 자갈밭이 되고 자갈밭이 낙엽 더미가 되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의 소리가 멎었다. 사방이 조용해졌다. 이연수는 발을 멈추었다. 귀를 기울였다. 마을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닭 우는 소리도 물레 돌아가는 소리도 아낙네들의 말소리도 없었다. 바람 소리만 있었다.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만 있었다. 산이었다.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왔던 길을 되짚어 가려 했으나 발밑에 지형이 낯설었다.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다. 나무에 손을 짚어가며 걸었으나 방향이 맞는지 알 수가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다리가 아파왔다. 손바닥이 긁혔다. 어딘가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일어나려 했으나 무릎이 떨리고 팔에 힘이 빠졌다. 그대로 낙엽 위에 주저앉았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기온이 빠르게 내려갔다. 겨울산의 밤은 잔인했다. 방한용으로 걸친 솜저고리와 무명 바지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추위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이연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섭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여기서 죽어도 찾으러 올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슬프지도 않았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게 오히려 더 깊은 슬픔이었으나 이연수는 그것을 슬픔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그냥 지쳐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비였다. 차갑고 굵었다. 나뭇잎들이 빗소리를 쏟아냈다. 이연수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비를 맞았다. 옷이 젖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짐승의 것도 아니고 인간의 것도 아닌 묘하게 가볍고 조용한 발소리였다. 낙엽 위를 걷는데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이연수는 고개를 들었다.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발소리가 멈추었다. 누군가 가까이 서 있었다. 숨소리가 들렸다. 인간의 숨소리였다. 그러나 어딘가 달랐다. 너무 고요했다. 그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왔다. 일어나지 못하느냐고 물었다. 이연수는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다. 낮고 고른 목소리였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어떤 여자의 목소리와도 달랐다. 물처럼 맑으면서도 바람처럼 공허했다. 지나가던 사람이라 했다. 이연수가 요괴냐고 물었다. 잠시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그쪽이 되물었다. 무섭지 않느냐고. 이연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무서울 기력이 없다고. 또 침묵이 흘렀다. 오래 흘렀다. 빗소리만 가득했다. 이연수는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읽을 수 없었다. 얼굴을 볼 수 없었으니까. 표정을 읽을 수 없었으니까. 오직 숨소리만 들렸다. 그 숨소리가 조금 흐트러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일어나라고. 데려다 주겠다고. 이연수는 내밀어진 손을 더듬어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사람의 손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단했다. 그 손이 이연수를 일으켰다. 그 손이 이연수를 이끌었다. 낙엽 사이를 지나고 나무 사이를 지나고 비탈을 넘었다.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다. 안내하는 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연수도 말을 걸지 않았다. 빗소리와 발소리만 있었다. 마침내 발소리가 멈추었다. 처마 소리가 들렸다. 빗물이 어딘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 이연수가 손을 뻗자 낡은 나무 기둥이 잡혔다. 문지방이 느껴졌다. 건물이 있었다. 그쪽에서 말했다. 들어가라고. 이연수가 문지방을 넘었다. 안에는 바람이 없었다. 비도 없었다. 흙바닥이었으나 건물이었다. 이연수는 냄새를 맡았다. 나무 냄새, 이끼 냄새,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은 묵은 냄새. 폐가라고 했다. 그쪽이 이연수는 좋은 집이라고 말했다. 비가 안 새면 좋은 집이라고. 그쪽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연수에게 불 피우는 소리가 들렸다. 부싯돌을 부딪히는 소리, 마른 나뭇가지에 불이 붙는 소리. 얼마 후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연수는 불 옆에 앉았다. 온몸이 젖었으나 조금씩 따뜻해졌다. 맞은편에도 누군가 앉은 것 같았다. 숨소리가 들렸다. 딱 하룻밤이라고 했다. 그쪽이 짧고 분명하게. 이연수는 알겠다고 했다. 고맙다고 했다.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가 채웠다. 이연수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사람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것이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랐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이연수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천년이었다. 그 존재가 이 산에 깃든 것이 천년이었다. 이름은 청하였다. 스스로 지은 이름이었다. 아주 오래전 처음 말을 배웠을 때 맑은 하늘과 우아한 안개를 보고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이었다. 아무도 불러준 적 없는 이름이었으나 혼자서 그렇게 기억했다. 청하의 모습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25 남짓한 여인의 형상이었다. 머리카락은 검고 길었으며 허리까지 내려왔다. 피부는 달빛처럼 창백했고 눈빛은 금빛으로 빛났다. 그것이 인간의 눈과 다르다는 것을 청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인간들 앞에서는 눈빛을 숨겼다. 눈을 가늘게 뜨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어두운 데 있거나 했다. 옷은 늘 낡은 백색 치마 저고리를 입었다. 오래전 인간 여인에게서 얻은 것이었다. 그것이 낡고 닳아도 다른 옷을 구하러 마을에 내려가지 않았다. 마을에 내려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겼다. 1000년 동안 청하는 인간을 속이며 살았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였다. 연기를 모으기 위해서였다. 인간에게 접근하고 신뢰를 얻고 가진 것을 빼앗고 사라졌다. 그것이 여우가 사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속이는 것이 즐겁지 않게 되었다. 속이고 나면 허했다. 빼앗고 나면 더 허했다. 1000년이 지나도록 그 허함이 채워지지 않았다. 인간의 것을 아무리 모아도 비어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오래도록 몰랐다. 그러다 알게 되었다. 진심이었다.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말을 나눈 적이 없었다. 늘 목적이 있었다. 늘 계획이 있었다. 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흉내내고 원하는 것을 얻고 사라졌다. 1000년 동안 그것의 반복이었다. 인간들은 청하를 두려워했다. 정체가 드러나면 늘 그랬다. 소리를 지르고 도망쳤다. 혹은 칼을 들고 쫓아왔다.
청아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여우는 그런 존재라고 알고 있었다. 인간이 두려워하고 피해야 하는 존재. 그래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런데 왜 그리웠을까? 청아도 이유를 몰랐다. 인간들이 무리지어 마을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산 위까지 들려올 때 이유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다. 저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웃음 속에 섞이면 어떤 느낌일지, 저 온기 속에 있으면 어떤 것일지. 그러나 가까이 가면 늘 쫓겨났다. 그래서 폐가에서 혼자 살았다. 폐가는 원래 이 산에서 화전을 일구던 농부의 집이었으나 그 농부가 죽고 나서 50년 넘게 비어 있었다. 청아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처마가 기울고 문이 삐걱거리고 마당에 이끼가 가득했으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혼자 사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밤 이현수가 왔다. 아니, 이현수를 데려왔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빗속에 쓰러진 인간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있었다. 아니, 지나쳐야 했다. 천년의 습관이 그렇게 말했다. 인간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인간은 결국 달아나거나 공격한다고.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다. 왜 그랬는지 청아는 그날 밤 내내 생각했다. 불 앞에 앉아서 잠든 이현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동정이었을까? 아니면 오랜 외로움이 만든 충동이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 빗속에 쓰러진 이현수의 모습이 청아 자신과 닮아 보였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혼자 쓰러져 있는 모습. 1000년 동안 청아가 있던 자리가 그랬다. 그래서였는지도 몰랐다. 이현수는 그날 밤 깊이 잠들었다. 청아는 잠들지 못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넣으며 밤을 새웠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100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밤을 새운 적이 없었다. 아침이 되었다. 이현수가 깨어나 감사하다고 했다. 청아는 짧게 대답했다. 날이 밝으면 가라고. 이현수는 알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어서지 못했다. 밤새 빗속에 있었던 탓에 몸이 굳어 있었다.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다. 청아는 한동안 그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 하루만 더 있어도 된다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하룻밤이 사흘이 되었다. 사흘이 열흘이 되었다. 청아는 매일 아침 이현수에게 나가라고 말했다. 이현수는 알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날이 지나면 또 하루가 더 있었다. 청아도 강하게 내치지 않았다. 이유를 스스로도 몰랐다.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균형이 생겼다. 이현수는 폐가의 안쪽 방에 머물렀다. 청아는 바깥에 있었다. 밥은 청아가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청아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1000년 동안 인간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현수가 먹어야 했다. 눈이 먼 채로 혼자 부엌을 쓰다가는 화상을 입을 것이 뻔했다. 산에서 나는 것들로 죽을 쑤었다. 도토리를 갈고 나무를 삶았다. 처음에는 제대로 되지 않아 너무 질거나 너무 딱딱했다. 이현수는 그래도 다 먹었다. 맛있다고 했다. 청아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거짓말인 것을 알았다. 도토리죽이 처음부터 맛있을 리 없었다. 그러나 이현수는 매번 그렇게 말했다. 억지스러운 칭찬이 아니었다. 그냥 담담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이현수가 불 앞에 앉아서 조용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손끝으로 더듬어 뭔가를 깎고 있었다. 나뭇가지였다. 지팡이를 만들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빼앗긴 것을 대신할 것이었다. 청아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았다. 잘 되지 않았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형태가 고르지 않았다. 2번 깎다가 1번 손을 베었다.
이연수는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것도 처음에는 몰랐다. 냄새로 알았는지 잠시 후 멈추었다. 청아가 다가갔다. 아무 말 없이 이연수의 손을 잡았다. 손목을 들어 상처를 확인했다. 깊지는 않았다. 방 안 한쪽에 두었던 약초를 꺼내 즙을 내어 발라주었다. 이연수가 고맙다고 했다. 청아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런데 손을 놓지 않았다. 잠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연수의 손이 낫기를 기다렸다. 이연수도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불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것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청아에게는 낯선 감각이었다. 1000년 동안 편안한 적이 없었다. 늘 경계하고, 늘 계산하고, 늘 다음 수를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이연수가 처음으로 스승 이야기를 꺼냈다. 말하고 싶어서 꺼낸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불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냥 흘러나온 것 같았다. 12회 동안 대신 글을 썼다고 했다. 그것이 자랑스러웠다고 했다. 스승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기뻤다고 했다. 그리고 배신당했다고 했다. 청아는 말없이 들었다. 이연수가 말을 이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12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이 가장 분했다고. 배신당한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이 더 분했다고. 청아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1000년 동안 속였다고. 나도 그런 쪽이라고. 이연수가 잠시 침묵하다 물었다. 지금도 그러느냐고. 청아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모르겠다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르겠다고. 그것이 청아가 100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솔직한 대답이었다. 이연수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다. 웃음소리가 작고 낮았다. 오래 웃지 않은 사람의 웃음이었다. 청아도 오래 웃지 않은 존재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이 늘었다. 청아가 먼저 말을 거는 날도 생겼다. 산에서 있었던 일들, 수백 년 전에 보았던 것들, 인간들이 왜 이상한지에 대한 것들. 이연수는 들으면서 가끔 웃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질문을 했다. 이연수의 질문들은 이상했다. 요괴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었다. 두려움이나 경계가 담긴 질문이 아니었다. 그냥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었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서운 것이 있느냐?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청아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1000년 동안 인간들은 청아에게 두 종류의 반응을 보였다. 두려움 아니면 욕망. 청아를 무서워하거나 청아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거나. 청아 자신에 대해 궁금해한 인간은 없었다. 이연수는 달랐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청아가 요괴라는 것을 잊은 것일 수도 있었다. 그냥 산속에 사는 이상한 여인 정도로 여기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청아에게는 좋았다. 요괴가 아닌 그냥 청아로 있을 수 있었다. 처음으로 열흘이 한 달이 되었다. 폐가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이연수가 손으로 더듬어 마당의 잡초를 뽑았다. 처음에는 잡초와 약초를 구분하지 못해 다 뽑아버렸다. 청아가 냄새로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생긴 것은 두고 이렇게 생긴 것은 뽑으라고. 이연수는 손끝으로 익혔다. 며칠이 지나자 손만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청아는 그것을 멀리서 보았다. 신기했다.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연수는 다른 것들을 키웠다. 냄새, 소리, 촉감. 눈 대신 다른 감각들이 예민해졌다. 청아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면 이연수는 냄새만으로 오늘 뭘 만드는지 알았다. 청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소리만으로 파악했다.
그 예민함이 때로 청아를 불편하게 했다. 어느 날 청아가 잠시 마음을 놓고 눈빛을 가리지 않았다. 금빛으로 빛나는 눈을 숨기지 않았다. 이연수는 보지 못했다. 그러나 청아는 보여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연수에게는 보이지 않으니까 처음으로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꼬리도 마찬가지였다. 천년 묵은 구미호의 꼬리는 9개였다. 평소에는 숨겼다. 그러나 폐가 안에서만큼은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이연수가 보지 못했으니까. 청아는 처음으로 꼬리를 숨기지 않고 집안을 돌아다녔다. 9개의 꼬리가 바닥을 쓸며 다녔다. 이상하게 편안했다. 자신이 자신으로 있는 것이 편안했다. 천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연수가 이상한 말을 했다. 바람이 달라졌다고.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겨울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청아는 그 말을 듣고 멈추었다. 2달이 지나 있었다. 1달이라고 생각했는데 2달이었다. 날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다. 1000년 동안 날들이 느리게 흘렀다. 하루가 길었다. 1달이 길었다. 그런데 이 2달은 빠르게 지나갔다. 이연수가 있어서였다. 청아는 그것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연수는 마을 이야기를 가끔 했다. 청원년의 계절 이야기,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이야기, 스승의 서재에서 밤새 글을 쓰던 이야기. 그 이야기들 속에 인간의 삶이 있었다. 청아는 늘 멀리서만 보아온 것들이었다. 이연수의 말을 통해 그 안을 처음으로 들었다. 인간의 삶이 이런 것이었구나.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믿었다 배신당하고 그래도 또 믿으려 하는 것. 어느 날 저녁 청아가 조용히 물었다. 이연수에게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싶냐고. 이연수는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모르겠다고.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도 없고 이름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무엇을 하러 나가느냐고. 그러다 잠시 후에 덧붙였다. 그러나 여기 있어도 언제까지나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은 안다고. 당신 집인데 내가 언제까지나 있을 수는 없다고. 청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속으로 생각했다.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1000년 동안 인간을 가까이 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연수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청아는 이름 붙이지 못했다. 1000년 동안 이름 없던 감정이었다. 봄이 왔다. 산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다. 낙엽이 가득하던 나무들에서 연두빛 새순이 돋았다. 아침마다 새소리가 달라졌다. 겨울 내내 조용했던 산이 소리를 되찾기 시작했다. 이연수의 눈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빛과 어둠의 구분이었다. 낮에 창 쪽을 바라보면 희미하게 빛이 느껴진다고 했다. 청아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각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윤곽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다. 빛 있는 쪽에 무언가 서 있으면 형태가 어렴풋이 보인다고 했다. 색깔은 아직 구분이 안 되지만 있다는 것은 안다고 했다. 의원이 말한 대로였다. 마음의 병이 나으면 눈도 나을 것이라 했는데 마음이 조금씩 풀리면서 눈도 따라오는 것 같았다. 이연수는 기뻐했다. 청아는 기뻐야 했다. 그러나 기쁘지 않았다. 눈이 나으면 이연수는 청아를 보게 될 것이었다. 9개의 꼬리, 금빛 눈동자, 인간이 아닌 모습을. 1000년 동안 그것을 본 인간들은 모두 달아났다. 소리를 지르고 도망쳤다. 두려움에 질려 공격하는 자도 있었다. 이연수도 그럴 것이었다. 청아는 그것을 알았다. 너무 잘 알았다. 1000년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다. 예외는 없었다. 언제나 그랬다.
보이면 달라지고 달라지면 끝이었다. 그래서 청아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밥을 방문 앞에 두고 들어오지 않았다. 이연수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했다. 함께 불 앞에 앉는 시간을 줄였다. 청아 스스로 자꾸 뒤로 물러났다. 이연수는 그것을 알아챘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더 잘 알아챘다. 청아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숨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말의 온도가 차가워지는 것을. 어느 날 이연수가 물었다. 왜 멀어지느냐고. 청아는 대답하지 않으려 했다. 이연수가 다시 물었다. 진지한 목소리였다. 겨울 내내 들어온 목소리와 달랐다. 뭔가를 정확히 짚으려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청아는 결국 말했다. 이연수의 눈이 나아지고 있다고. 다 보이게 되면 달라진다고. 인간은 늘 그랬다고. 이연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눈이 멀었을 때 당신이 좋았다고. 눈을 뜨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청아는 그 말이 가슴에 걸렸다. 믿고 싶었다. 그러나 천년의 학습이 그 믿음을 막았다. 인간은 보이지 않을 때는 다 그렇게 말한다고. 내면 깊은 곳의 목소리가 말했다. 보이면 달라진다고. 언제나 달라졌다고. 청아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다. 이연수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다. 그날 밤 청아는 멀리 산속을 걸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진달래 향기가 났다. 천년 동안 보아온 봄이었는데 이상하게 낯설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청아는 알았다.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다. 천년 동안 흔들린 적이 없었으니까. 단단하게 혼자 있었으니까. 그것이 안전했으니까. 그런데 이연수가 그 단단함에 금을 내고 있었다. 금이 간 곳에서 무언가 새어나왔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다. 청아는 그것을 억누르려 했다. 억눌러야 했다. 그래야 다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아침이었다. 청아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산의 새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니면 귀가 예민해진 것이었다. 마음이 예민해진 것이었다. 이연수의 방에서 인기척이 났다. 깨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청아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요즘 들어 이연수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있었다. 이연수의 눈이 많이 나아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제는 이연수가 창밖의 나무를 가리키며 초록색 무언가가 보인다고 했다. 색깔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발소리가 났다. 이연수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마루를 딛는 소리, 마당으로 내려서는 소리. 그리고 멈추었다. 청아는 숨을 참았다. 이연수가 고개를 드는 것이 느껴졌다. 햇살이 이연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는 시간이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연수가 말했다. 보인다고. 낮은 목소리였다. 놀라움과 두려움과 뭔가 다른 것이 섞인 목소리였다. 청아는 그 자리에 굳었다. 이연수의 시선이 청아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 속에서 청아의 모습이 보이고 있을 것이었다. 긴 머리카락, 창백한 피부, 9개의 꼬리 그리고 인간과 다른 금빛 눈동자. 청아는 도망칠 준비를 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천년의 반사였다. 이제 소리가 들릴 것이었다. 도망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두 가지였다. 늘 그랬다. 예외가 없었다. 이연수가 천천히 걸어왔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청아는 물러나려 했으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연수가 청아 앞에 섰다. 두 눈으로 청아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2달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이연수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청아의 심장이 있는지도 몰랐으나 그 자리가 조여들었다. 이제 말이 나올 것이었다. 두려운 것이냐, 물러가라, 요괴야 그런 말들이. 이연수가 입을 열었다. 생각보다 예쁘다고 했다. 청아는 말문이 막혔다. 이연수가 이어서 말했다. 무섭기는 하다고. 그러나 2달 동안 밥을 해준 사람이라고. 무서워도 고맙다고. 청아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뜨거웠다. 청아는 처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손을 들어 뺨을 만졌다. 물이었다. 눈물이었다. 청아가 100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요괴는 울지 않는다. 울 이유가 없었으니까. 잃을 것이 없었으니까. 그리워할 것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흘렀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오는 순간 청아의 몸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꼬리였다. 9개였던 꼬리가 하나씩 사라졌다. 소멸이 아니었다. 1000년에 걸쳐 쌓아온 요기가 그 눈물 속으로 녹아드는 것이었다. 1000년의 속임과 외로움과 허기가 한 줄기 눈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다. 이연수는 그 광경을 보았다. 말없이 보았다. 도망가지 않았다. 눈을 감지 않았다. 청아의 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마지막 꼬리가 사라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연수에게는 긴 시간이었다. 청아에게는 1000년이 압축된 시간이었다. 마지막 꼬리가 사라졌다. 금빛이던 눈동자가 서서히 짙은 갈색으로 변했다. 창백하던 피부에 온기가 돌았다. 청아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인간의 손이었다. 떨리는 손이었다. 그러나 따뜻한 손이었다. 이연수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으냐고. 청아는 말을 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울음이 먼저 나왔다. 1000년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은 울음이었다. 이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옆에 있어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청아의 울음이 그쳤다. 한참 후였다. 봄 햇살이 마당에 가득하고 새소리가 산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었다. 청아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이연수는 곁에 앉아 있었다. 2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있었다. 나쁜 침묵이 아니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청아가 먼저 말했다. 두렵다고. 인간이 된다는 것이 두렵다고. 이연수가 물었다. 무엇이 두려우냐고. 청아는 생각했다. 1000년을 살아온 존재였다.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늙음도 없이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었다. 아프다는 것이었다. 늙는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두렵다고 했다. 이연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자신도 두렵다고. 세상이 두렵다고. 배신당한 후로 사람이 두렵다고. 다시 나가면 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다고. 그러나 라고 했다. 이연수가. 그러나 여기서만 있을 수는 없다고. 두렵더라도 나가야 한다고. 그게 사는 것이라고. 청아는 그 말을 오래 들었다. 이연수가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청아라고 했다. 누가 지어준 것이냐고 물었다. 스스로 지었다고 했다. 맑은 하늘과 안개를 보고 지었다고. 아무도 불러준 적 없는 이름이라고. 이연수가 말했다. 좋은 이름이라고. 청아라고 부르겠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1000년 동안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다. 요괴라 불렸고 여우라 불렸고 짐승이라 불렸다. 청아라는 이름은 청아 혼자만 아는 이름이었다. 이연수가 그 이름을 불렀다. 청아. 짧은 2 글자였다. 그러나 1000년의 공허함이 그 2 글자로 조금 채워지는 것 같았다.
청아가 이연수의 이름을 물었다. 이연수라고 했다. 이연수, 맑을 현 물수. 청아가 그 이름을 불렀다. 이연수, 이연수가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청아가 처음으로 이연수의 얼굴을 보고 있었으니까. 눈이 가늘어지고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생기는 웃음이었다. 좋은 웃음이었다. 청아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고. 10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생각이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다. 이연수는 청원연의 이야기를 했고 청아는 산에서 보아온 것들을 이야기했다. 오래전 이 산을 지나가던 스님 이야기, 여름마다 폭포 아래 와서 기도하던 여인 이야기, 겨울에 눈 속에서 길을 잃었다 살아난 나무꾼 이야기. 이연수는 들으며 웃었다. 청아는 말하며 웃었다. 두 사람이 함께 웃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마당에 봄 햇살이 기울었다. 저녁이 오고 있었다. 청아가 밥을 지었다. 이연수가 마당에 앉아서 냄새를 맡으며 오늘은 뭘 만드느냐고 물었다. 청아가 대답했다. 이연수가 기대된다고 했다. 청아는 그 말이 좋았다. 기대한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 줄 몰랐다. 밥을 지으면서 청아는 생각했다. 내일 이연수에게 말해야겠다고. 마을로 내려가자고. 그 말을 꺼내기까지 이틀이 걸렸다. 청아는 이틀 동안 말을 준비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연수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1000년 동안 숱한 계획을 세웠던 청아였으나 이번 계획은 달랐다. 이번에는 속이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다. 진심을 말하기 위한 준비였다. 이틀째 저녁이었다. 이연수와 불 앞에 앉아 있다가 청아가 말했다. 내려가자고. 마을로. 이연수가 고개를 들었다. 청아가 말했다. 여기서 계속 있을 수는 없다고. 자신도 이제 인간이 되었으니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연수도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연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청아는 기다렸다. 이연수가 물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아느냐고. 파문당한 선비라고. 스승을 배신한 자라고.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있겠느냐고. 청아가 말했다. 자신도 1000년 동안 요괴로 살았다고. 두려움의 시선을 받으며 살았다고.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고 싶다고. 그 시선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연수가 가르쳐 주었다고. 이연수가 말했다.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그리고 웃었다. 그 가늘어지는 웃음으로. 다음 날 아침이었다. 두 사람은 폐가를 나섰다. 청아는 5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돌아보았다. 기울어진 처마, 삐걱거리는 문, 마당의 이끼들. 낡고 초라하지만 1000년의 외로움 끝에 처음으로 따뜻했던 곳이었다. 이연수가 말했다. 가자고. 청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산길을 내려갔다. 봄이었다. 진달래가 길 양쪽으로 피어 있었다. 이연수는 지팡이를 짚으며 내려갔다. 눈이 많이 나아졌으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다. 청아가 곁에서 걸었다. 가끔 이연수가 돌부리를 못 보고 걸려 넘어지려 하면 청아가 팔을 잡았다. 내려가다 청아가 멈추었다. 발 아래에 흙길이 있었다. 산길이 마을 어귀와 이어지는 지점이었다. 저 멀리 청원연의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붕들, 연기들, 사람 소리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1000년 만에 처음 밟는 인간의 땅이었다. 이연수가 옆에 섰다. 왜 멈추었느냐고 물었다. 청아가 말했다. 두렵다고. 이연수도 두렵다고 했다. 나도 두렵다고. 그러나 가자고 했다. 청아는 이연수의 손을 잡았다. 이연수의 손이 따뜻했다. 처음 잡았던 그날, 그 차가웠던 손이 아니었다. 이연수의 손이 따뜻해진 것인지
청아가 따뜻해진 것인지 둘 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따뜻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로 걸어 들어갔다. 마을 사람 하나가 그들을 보았다. 멈추었다. 눈먼 선비와 낯선 여인. 수군거리는 눈빛이었다. 청아가 그 시선을 느꼈다. 이연수가 청아의 손을 꽉 잡았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함께라면 버틸 수 있을 것이었다. 혼자일 때는 버티지 못했던 것들을. 이연수는 배신 앞에서 혼자 무너졌고 청아는 천년을 혼자 버텼다. 혼자 버티는 것과 함께 버티는 것은 달랐다. 두 사람은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청원연에 소문이 돌았다. 파문당한 이연수가 산속에서 여인을 데리고 내려왔다고. 어디서 온 여인인지 알 수 없다고. 이연수의 눈이 많이 나아졌다고. 지팡이를 짚기는 하지만 전보다 훨씬 잘 본다고.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이연수는 마을 어귀에 방 2칸짜리 집을 빌렸다. 남아있던 책들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였다. 청아는 그 집의 안살림을 맡았다. 인간의 집이었다. 폐가가 아닌 사람 사는 집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이웃집 안악이 처음으로 말을 걸어왔다.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청아는 산에서 왔다고 했다. 안악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된장을 가져다 주었다.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하라고 했다. 청아는 그 된장을 받아들고 한참 서 있었다. 이유도 없이 받은 친절이었다. 1000년 동안 받아본 적 없는 것이었다. 이연수는 조금씩 마을에서 자리를 찾아갔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눈이 많이 나아진 후로는 글씨도 다시 쓸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기 시작했다. 관아에 낼 서류, 먼 곳에 사는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 소속 문서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받지 않았다. 소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파문당한 선비에서 글 잘 쓰는 선비로 이연수의 이름이 조금씩 달라졌다. 윤태성의 이야기도 흘러들어왔다. 한양에서 소식이 왔는데 윤태성이 다른 제자에게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번에는 증거가 나왔다고 했다. 윤태성이 파직되었다고 했다. 뒤늦게나마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다. 이연수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래 침묵했다. 청아가 곁에 앉아 있었다. 이연수가 말했다. 통쾌하지 않다고, 분하지도 않다고, 그냥 오래된 일 같다고, 까마득하게 오래된 일 같다고. 청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용서였는지 망각이었는지 이연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무거웠던 것이 가벼워지는 것은 느꼈다. 오랫동안 등에 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 같은 가벼움이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청아가 눈을 떴다. 방 안에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작은 창문으로 봄 햇살이 방바닥에 길게 누웠다.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났다. 청아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다. 1000년 동안 저 소리들을 멀리서만 들었다. 지금은 그 안에 있었다. 마루에 나오니 이연수가 마당에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이연수의 눈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봄이 다 지나기 전이었다. 지금은 글씨를 쓸 수 있었고 먼 곳의 산도 볼 수 있었다. 청아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 이연수가 고개를 들었다. 웃었다. 그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생기는 웃음으로. 청아도 웃었다. 마당에 함께 앉아 아침을 먹었다. 청아가 쏜 흰죽이었다. 이연수가 맛있다고 했다.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진짜 맛있었다. 청아는 그것을 알았다. 이연수가 말했다.
오늘 날씨가 좋다고. 어디 나가겠느냐고. 청아가 물었다. 어디로? 이연수가 말했다. 그냥 걷자고. 저 산 아래 길을 걷자고. 당신이 처음 밟아본 흙길이라 했으니 제대로 걸어보자고. 청아는 잠시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이연수도 일어섰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섰다. 봄 햇살 속으로. 길이 있었다. 청원연의 길이었다. 이연수가 20년을 살아온 마을의 길이었다. 청아가 1000년 동안 내려다보기만 했던 길이었다. 두 발로 밟았다. 흙이 발바닥에 닿았다. 따뜻한 봄 흙이었다. 길가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다. 새소리가 났다. 어디선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청아는 그 모든 것을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다. 눈으로, 귀로, 코로, 발바닥으로. 이연수가 곁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청아가 속으로 생각했다. 1000년이 허기졌다. 1000년 동안 무언가 모자란 채로 살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이연수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다. 진심이었다. 진심으로 나눈 말, 진심으로 지은 밥, 진심으로 앉아있는 시간. 그것이 1000년의 허기를 채웠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봄길 위에 포개졌다.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